당신은 지금 고혈압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데 동시에 두 병의 전 단계에 들어섰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련 EBS 영상입니다. 혈압이란 혈관 내로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말한다. 혈관이 좁아지면 이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혈압의 정상치는 좌심실이 수축할 때인 수축기 혈압 120, 확장기 혈압은 80이다. 모두의 생김새가 다르듯 우리의 혈압도 모두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은 바뀐다. 내 혈압을 모른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두통에서부터 뇌졸중에 이르기까지 고혈압이 불러오는 수많은 질병들. 우리는 어떻게 혈압을 관리해야 할까? 고혈압을 전격 해부해본다. 제일 먼저 혈관의 압력이 세지면 뇌혈관이 망가져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맥경화로 인해 심혈관이 좁아지면서 흉부 대동맥류 같은 심혈관 질환도 생겨난다. 콩팥의 미세혈관들을 망가뜨리고 망막의 모세혈관에 출혈을 일으켜 망막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체 혈압이란 뭐길래 혈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우리의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데, 심장이 수축할 때의 혈액 압력을 수축기 혈압, 이완되면서 확장될 때를 확장기 혈압이라 한다. 그렇다면 혈압은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확장기는 80 미만일 때를 정상 혈압으로 본다. 140 또는 90 이상이면 일기 고혈압,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다. 평소엔 괜찮다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 같은 것을 백의 고혈압.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병원에 오면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둘 다 정확한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온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다. 고혈압과 혈당 장애, 이상지질 혈증, 복부 비만, 이 네 가지를 대사증후군이라 부른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만과 운동 부족, 즉 고혈압을 일으키는 나쁜 생활 습관은 혈당 역시 상승시켜 당뇨병을 불러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장에서 출발해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은 콩팥에서 걸러진다. 만일 고혈압으로 인해 콩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 결국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 한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센 압력을 받다 보니 혈관은 늘어나거나 혈액의 흐름에 따라 굽게 된다. 또 혈관벽이 약해지게 되거나 심할 경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터지기도 한다. 이 고혈압인 시대. 보통 고혈압은 겨울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엔 안심해도 될까요? 예상과는 달리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합병증인 뇌졸중은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더위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요인이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여름에 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이 좀 점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좀 더 잘 생길 수도 있겠죠. 혈압은 보통 밤에 10% 이상 낮아지고 낮에는 활동량과 감정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을 알기 위해선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을 재봐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 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고혈압에 속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사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앗아가죠. 몸속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고혈압. 미리 위험 요인을 알 수는 없을까요? 어머니가 그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이제 신장병. 엄마 아버지 다 있었어요. 혈압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좀 여행 가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가족력 드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 혈압, 심혈관 이쪽 계통으로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 그대로 그 병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가족력을 꼽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앞서 가족력이 있다고 답한 분들의 생활 습관은 어땠을까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짜고 맵고 이런 거를. 술을 좀 과다하게 많이 일주일에 7일을 먹었고요.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급격히 불어나더라고요. 주당파라고 해갖고 그 술 모임파까지도 들어갔을 정도였는데 술도 많이 먹었죠. 면 종류 이런 거를 젊을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짬뽕 같은 거 시키면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예전에 짜고 맵게 먹었죠. 사람 요 혓바닥 요게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한 거, 뭐 쭈꾸미 같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라면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쭉 나열해 보면은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올라가고, 뭐 술, 담배, 뭐.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과음과 그로 인한 체중 증가를 꼽았는데요. 식습관 역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고혈압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 유발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흔하고, 짜게 먹는 습관, 노화, 비만, 과다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게 먹는 식습관은 왜 혈압을 올릴까요? 짠 음식 속에 든 나트륨이 주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그 농도를 낮춰 희석하기 위해 체내에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기를 당한 거야. 그때 이제 신랑 죽은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 숨을 못 쉬고 그냥 막 곧 그냥 죽을 것처럼 그냥. 과연 극심한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관리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줄고 경직되면서 고혈압 발생이 많아지는데요. 40대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남성에 비해 여성 고혈압 환자는 50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이대로 방치하면 평생 약 먹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15% 이상 올라갑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전 단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를 방치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더 심각하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2단계를 건강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손상됩니다.
반대로 당뇨병은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서 혈관 안팎을 끈적이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진 사람은 10년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1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2가지 전 단계에 들어서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 습관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과식,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모두가 공통의 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습관처럼 라면과 맥주를 먹는 40대 직장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짭짤한 라면 국물은 혈압을 높이고 맥주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함께 올립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누구든지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전 단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 전 단계는 130에서 139, 80에서 89 사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염분 줄이기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을 위주로 한 대씩 식단이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30분에서 60분, 주 5회 이상. 여기에 근력 운동을 주 2회 내지 3회 더하면 효과적입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압약 하루 하나를 먹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일 때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식사 관리입니다. 탄수화물은 총 식사량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흰쌀밥이나 흰빵 대신 잡곡, 콩육,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를 곁들이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달걀이나 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위장을 채워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제육볶음을 먹는다면 상추나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몇 점 집어 먹은 뒤 마지막에 밥을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혈당은 식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은 그대로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무실에서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간단히 스쿼트를 해도 됩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고속도로에 비유합니다. 식후 가만히 있는 건 차가 막히는 상황과 같고 10분이라도 움직이면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혈당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 전 단계는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때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이고 염분과 당류를 줄이는 것.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